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사실은 경제 제재가 먹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군사 작전으로 해왔던 건데 참 머리가 단순한 거죠.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는 건데 정말 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빠르게 돌아가는 외교 현안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조한범 박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란 전쟁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박사님은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예, 제가 잘 못 맞추는데 예. 이건 길어질 거라고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년이 지나가는데 지금도 끝이 사실 보이지 않는. 왜 그러냐면요. 2월 28일 날 전쟁할 때 예. 바로 하메네이를 죽였거든요. 하자마자 죽였죠. 그날 죽였어요. 네. 이란 대통령 폐지시켜야 하는 그 신정체제 하메네이 밑에 있어요. 예. 하메네이가 해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신정체제인 거죠. 예, 그게 벨라에테 파키르라는. 근데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그동안 꿋꿋하게 열려있던 호르무즈를 이란 혁명 수사가 바로 닫았거든요. 예.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 맞아요. 왜냐?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지도자 죽였어? 내 말 안 들으면 다음번 지도자 또 죽일 거야? 다음번 지도자는 내가 세울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이 세운 지도자를 받아들이겠어요? 끝없는 전쟁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이란을 이렇게 극단적인 막가파로 만든 건 바로 트럼프의 막가파식 공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전쟁이 이제 반년이 지나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밝힌 경제적 왕따 작전은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겨냥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국가에 관세 등 강력한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 근데 이미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이란을 제재하는 거는 맞죠. 그건 있어요. 기본. 근데 뭐냐면은 얘하고 거래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란하고 예. 아무것도 하지 마. 예, 그러니까 중국도 들어가고 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얘 혼자 제재해봐야 안 되니까 딱. 지금 하는 게 뭐냐. 바로 세컨더리 생션이에요. 예. 2차 제재. 예. 미국과 거래를 못하면 그 회사는 망해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삼성이 미국과 거래 못한다고 그래봐요.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무기거든요. 예. 이란하고 손잡는 놈은 나하고 절대 손 못 잡아. 이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미국 없이는 못 사는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죠. 2차 제재 들어갔다. 미국 없이 산다는 건 예. 거의 뭐 진짜 피죽도 못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업으로서는 악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 제재보다 미국 제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 분야의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는 건데 정말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죠. 어떻게 끊냐면 예. 중요한 건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이란 민심이 돌아설 정도거든요. 이란에 아무리 신정체제고 무슨 뭐 시합하고 해도 굶으면 장사 없죠. 그러니까 이란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해외 동결 자산 못 쓰게 하는 거. 그다음에 원유 수출 중단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호르무즈를 봉쇄했다는 얘기는 생필품도 바다로는 못 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은 해운에 의존합니다. 물류를.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첫째 원유 막고 생필품 선박들 막으면 끝나는 거죠. 육상으로 해봐야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수십만 톤짜리 배들이 이동하는 걸 트럭 몇 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들도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편법을 쓰겠지만 9,400만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제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란 원유를 그동안에 가장 많이 사왔던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 중국이죠. 그러면은 결국 미국의 이란의 생명줄을 끊는 이 작전이 중국에 달려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만일에 손을 뗀다. 그럼 이란은 빨리 무너지죠. 근데 중국이 정말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조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미국이 극단적인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을 미국이 제재하려고 맘먹으면 중국은 감당 못하죠. 근데 박사님 다음 달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예. 예정돼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해야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거 있는데 그렇게까지 또 중국을 압박을 할까? 일단은 예. 트럼프는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지금은요. 지금은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란이라는 수렁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 아니면 설득한다? 어느 쪽이 더 압박, 맞을까요? 설득 다 할 수 있죠. 왜냐 중국도 힘들거든요.
중국이 겉으로는 뭐 로봇 달리기 하고 뭐 AI 뭐 창신 메모리 하지만 공산당이 자원을 집중하니까 일부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내부로 들어가 보면 피멍 들어 있거든요. 이 역시 민생은 힘들다.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도 사실은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건 부담이에요. 그럼 박사님 말씀대로면은 이 미국의 이 작전이 통하겠네요.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처음부터 경제적 봉쇄로 갔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호르무즈 다치지도 않았을 거고. 왜냐? 1월 달에 이란의 시위의 원인이 경제난이었거든요. 이란 신정체제의 중요한 그 기둥이 바로 상인들이거든요. 이 신정체제 기둥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 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번 반기 들었으니까 하메네이 죽이면 좋아해주겠지. 다른 사람이 봉기가 일어나서 무너지고 친미 친이스라엘. 참 머리가 단순한 거죠.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더한 표현 쓰고 싶은데 예. 마오쩌둥이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무식한 말이에요.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지갑에서 나와요. 지갑에서. 지금 발표된 경제적 이 왕따 작전이 애초에 처음부터 들어갔어야 된다. 박사님 얘기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왜냐? 이란은 오랫동안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내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내성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지는데. 지금 그래서 이란이 뭐 2년을 버틸 계획을 세운다. 그건 예. 지들 생각이죠. 2년을 국민들이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협상해야 된다. 협상론을 계속 제기를 해요. 네.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 말을 할 거고 움직일 거고 그럼 내부에서 붕괴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독재 체제는 외부에서는 못 무너뜨려요.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결국 내부에서 알아서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미국이 지금 이 제재에 들어갔다. 그렇죠. 두들겨 패다 보니까 내 손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번 싸움은 유치원과 대학원생의 싸움인데 지금 예. 유치원생이 앉은 거예요. 예. 이긴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앉았느냐? 대학원생 여기 허리가 조금 상처가 있거든요. 그걸 꽉 잡은 거예요. 안 그러니까 안 놔요. 그러니까 그럼 때리는 사람들 비명을 지르죠. 예. 지금 이 상황이에요. 유치원생은요. 지금 피투성이죠. 만일에 경제적인 압박을 더했으면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무너졌을 수도 있다. 알아서 일어났겠죠. 예. 그런데 이걸 때려버리니까 경제보다는 이제 종교적 증오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트럼프 암살에 이어서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암살 영상 또. 암살 영상이 뜨잖아요. 지난 주말 이란 국영방송 IRBR에 나간 3분짜리 영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를 암살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통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장관들 다 미끼 네. 기자들 해놓고 네. 자기 혼자 식당 차에 숨어서 도망갔다. 실제 시도가 이루어졌고. 통한 거죠. 예. 한번 재미를 본 거죠, 이란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아닌 막내 아들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경우가 더 허술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한테는요. 치명적이죠. 자식이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멜라니아와의 사이의 유일한 그 아들이잖아요. 중요한 건 예. 이란이 이렇게 되면 극악무도한 것 같지만 그건 서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란 사고방식이 들어가면 자기들 종교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첫날 5명이 죽었어요. 하메네이, 며느리, 딸, 사위, 14개월짜리 손녀도 죽었어요. 외손녀도. 그걸 보면 이란에서 신정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은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사님,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경제 제재를 들고 나왔다는 거는 이 군사 작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잖아요.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작전을 한 거예요, 지금.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5배입니다. 인구는 9,400만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상군이 미국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많아봐야 10,000명이에요. 모든 전쟁은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끝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늘로만 싸우잖아요. 예. 그럼 이란은 알죠, 못 들어온다는 걸. 항복하겠어요? 미국이 너무 심하게 오판을 했네요. 미국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트럼프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저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정말로 외교안보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얼마 보세요? 이란이 얼마 버틸 거라고 보세요? 지금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 통신 말로 수일 내에 휴전할 합의가, 이 얘기 왜 나오느냐?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란에 갔거든요. 러시아에는 이제 CIA 국장이 간 상황이었죠. 네. 지금 미국은 미국 나름도 힘들고 이란은 지금 말려 죽는 작전에 지금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 예. 그렇다면 양측이 합의한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양측 다. 또 하나는 이란이 합의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게 6월 1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14개의 MOU를 들여다보면 저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맨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내줘서? 네, 완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 대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 동결 자금 해지해 준다, 원유 수출 풀어준다. 그다음에 무려 최소 3천억 달러의 이란 재건 기금을 만들어 준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메네이를 왜 죽였어요? 트럼프가 테러 국가라고 지정한 거거든요. 근데 MOU에 보면 이란에 내정 간섭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이란이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어야죠. 왜 안 받았나요? 왜 안 받았느냐? 예. 7월 4일 하메네이 예. 장례가 시작됐거든요. 아. 장례식을 하면서 이란의 강경파들이 더욱 강경하게 호르무즈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라는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란을 공격할 때 조금 비속어로 트럼프가 삽질했다면 그 MOU를 깨고 호르무즈에 집착한 이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이제 두 번째 삽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도 미국도 모두 명분만 주어지면 휴전하려고 한다. 그리고 MOU라는 트럼프의 파격적인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란이 조금만 명분만 맞추면 MOU로 돌아가면 끝나요. 머지않아서 우리가 휴전 합의 이거 소식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언론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MOU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MOU를 지켜야 된단 말이. MOU는 이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리고 MOU만 이행이 되면 이란은 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오히려 신정체제가 더 오래 생명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MOU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오래 넘길까요? 올해 지금 흐름으로 보면 4월경 이후부터는 테헤란에는 폭탄이 안 떨어져요. 이미 소강 상태로 가고 있어요. 예. 박사님, 처음에 우리 방송 초반에는 끝없는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이 전쟁에도 끝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나 끝난 듯 안 끝난 듯 영원히 가는 거죠. 왜? 순교자가 생겼잖아요. 이걸 잊겠어요? 기억 속에서. 끝나야 끝나는 거다.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도 안 끝나요. 한국 전쟁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트럼프가 괘씸해서 그 조항 그대로 갖고 갈까요? 뭐라도 뺄 것 같은데. 전쟁을 다시 중단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은 유가는 내려가거든요. 음. 선거는 11월 초거든요. 지금 뭐 이란 괘씸하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군요. 그분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중간 선거의 승리.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미국 국내 경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란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휘발유 갤런당 4불이 넘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중간 선거 승리도 승리지만 예. 트럼프 하면 미국인들이 비즈니스맨 경제는 잘해. 그래서 됐거든요. 웬걸 경제 엉망이잖아요. 심한 말로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장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최대 목표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건데. 예,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 있는데. 이래도 유가가 쭉 내려가서 이불대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경제 압박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 별다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리얼리티 쇼인데 그걸 가장 빛내줄 패널이 한 명 있어요. 그게 김정은이거든요.